제가 뽑은 2주의 한 장면은 야야야! 어제 왜 반말이세요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반말 아니고요. 야당 출신 총리, 야당 출신 비서실장, 야당 출신 특임 장관까지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서 야야야. 이거 뭐 저 호통 친 건 아니지만 네. 누군가가 들었을 때 호통이라고 깜짝 생각할 놀랐습니다. 수도 떠올려 그런 줄 알고. 있겠죠. 예. 이게 사실 아니땐 굴뚝에서 나는 하마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봤어요. 미국에 살고 있던 박영선 전 장관이 하필 이 총리설이 나오고 나서 곧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페북글이 올라왔거든요. 이거에 좀 연관해가지고 네. 뭐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장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느 정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게 그냥 검토 단계였는지 아니면 본인에게 좀 통보를 해서 내용이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진짜로 임명하려고 했는지 우리 단계는 알 수는 없지만 TV조선에서 오늘 새벽 5시 반쯤에 네, YTN과 단독 같이. 보도 네. 냈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 이것을 흘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네. 언론이 그 뭐 그렇죠. 뇌피셜로 기사를 쓸 수 있겠어요? 진짜 실명 특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 이런 사람들 검토되고 있어요만 갖고 그렇게 단독 보도 안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스토리들을 꽤 맞춰 보면 어느 정도 일들이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여권에서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네.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 많은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이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기사를 당연하죠. 네. 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TV조선 보도를 보면은 거의 확정됐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맞아요. 확정해 예. 놨어요. 그래서 뭐 내정 검토 이게 아니라 아예 그 확정적으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 거명됐단 말이죠. 전 누군지 압니다. 알려주세요. 답을 알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 너무 답을 설명 K예요, P예요, 네. L이에요. 알 수 있는 길은 하나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이군요. 네. 하나의 길뿐입니다. 네, 네. 원하기로 하긴 정치권에선 예컨대. 한 길로 가는 게 중요하긴 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검토 단계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대통령실 오늘 보면은 뭐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물밑 작업이 있었다고 하면 너무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이거? 당사자가 사실은 그렇지, 예. 당사자한테는 연락이 간 것 같아요. 오, 그저 박영선 그 총리 이 검토자. 검토자 내정자도 아니고 검토자. 처음 들어보는 총리 검토자. 총리 검토자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검토자도 페이스북 아니야. 보니까 갑자기 귀국할 것 같다. 그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이미 그때 단계에서 뭐 얘기가 됐겠죠. 아니 유학을 갔는데 말이죠. 학기도 안 끝내고 온다. 학기가 원래 5월, 6월까지 글쎄 학기가 말이에요. 이어진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뭔가 언지를 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양정철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윤 인사라고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하겠는가라고 여러 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고요. 사실 양정철 씨가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을 위해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당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저기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 그 양반이 청와대 그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맞아요. 있다가 네. 열린민주당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그 열린민주당 가지 말고 저기 더불어시민당으로 나와라. 대신에 자리는 못 준다. 그게 무슨 지지선언만 예, 해달라. 예. 지지선언만 네. 해라.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좀 그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민주당 내에 당시의 그 범여권에서 그렇게 그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평판이 많았던 인물이 바로 양정철 씨입니다. 그 양정철 씨가 사실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당사자들과 어느 정도 논의가 되던 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대통령실이 발표하기도 전에 이게 벌써
보도를 통해 나가니 네, 새 뭐 나가고. 예. 이건 사실 양정철, 박영선 카드는 다 날라갔지만은 박영선과 양정철은 과연 어디에 그 말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포지션이 있느냐 이런 의문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대통합, 대통합. 대연정. 음. 아 좋지 않아요? 아니 근데 소장님 박영선 그다음에 양정철 그 우리 여당에서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항상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정철이 기획을 하고 맞아. 공천 밑그림 다 그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적장이었잖아요, 적장. 박영선도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선거 치렀죠. 네, 예. 서울시장 21년에. 예. 반대 사람이었다면 엄청나게 많이 공격했어요. 음. 근데 그런 사람을 거의 국무총리랑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야당 의원들에게 공격을 당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박영선 국무총리 편을 들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딱 열었어요. 양정철 비서실장이에요. 민주당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양정철 비서실장 막 공격을 하면 여당 의원들이 방어를 해요. 웃기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윤석열 대통령과 양정철 전 비서관 관계가 되게 긴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추윤 갈등 때 추윤 갈등 때 그때 막 윤석열 당시 총장이 상임위장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 끝까지 지켜라 간다 측근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중간에 메신저를 전해줬다. 그게 바로 양정철이라고 알려졌잖아요. 그게 양정철. 또 일설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시 이제 정무수석 네. 그 사람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양정철이라고 자 저는 메신저가 네, 두 가지 설이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그 정도로 양정철과는 신뢰관계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그림이 너무 연출되다 이상해진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에드벌룬만 띄우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누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냥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다가 야 개 시켜 그러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제.